를 맡게 된 경남대학교 노상환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경남 지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현황을 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이 2010년 중반부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생산이나 수출, 부가가치 이런 면에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이런 실적,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 지능형 기계라든지 로봇 그리고 이 그린 에너지 산업 이런 걸 중심으로 10대 전략 산업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지금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션 1에서 이 미래 선박에 대해서 현황을 알아보고 각종 정책 지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들은 아까 대충 사회자께서 이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소개 없이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네 분, 그러니까 발제자 두 분하고 지정 토론자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순서는 개인 사정상 김성수 교수님 먼저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엄정필 센터장님, 김용환 과장님 하시고, 마지막에 예구 센터장님 이렇게 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으면 우리 플로어에 다양한 질문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성수 교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보통 토론하면은 다른 토론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 있고 거기에 제가 제 생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 사정상 제가 먼저 의견을 주는 게 조금 이제 좀 어색한데요. 아까 우선은 이영구 센터장님 발표를 제가 듣고 느낀 거는 전기 추진 선박의 정의가 명확하게 해주신 거에 정말 다행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전기 추진 선박에서 순수 배터리 선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최적에서 되게 그다음에 중량에서 불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나 대형 선박에는 아무래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순수 배터리 선박인 경우에. 그래서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이나 여객선 이 정도 선박에는 배터리 선박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장보고 3 같은 경우는 잠수함이니까 순수 배터리 추진이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주요가 순수 배터리 선박보다는 전기 추진 선박에서 하이브리드 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LNG와 무탄소 연료의 혼합 연료를 사용하는 혼소 엔진 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선박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남에서 조선 산업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각 단기, 중기, 장기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선박을 선정하고 그거에 맞게 전략적으로 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 플랫폼과 함께 사업화 지원센터 설립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R&D 플랫폼과 이런 그다음 연구동들이 설립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남은 아무래도 그쪽 면에서 조금 좀 뒤처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거 아울러 LNG 추진선이라든지 혼합 연료라든지 암모니아로 나가려면은 연료 공급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데 통영을 중심으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증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 주요 항만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소 관련된 수소 선박도 마찬가지지만 또 수소 선박 자체가 수소 경제가 같이 동시에 오지 않으면 사실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 선박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실 전체적인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 사실 수소 경제를 지금
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뭐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냐. 또 그리고 우리 이 경남 경제가 앞으로 이렇게 이 어떤 이 성장 동력을 찾아서 가기 위해서는 수도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또 수소 경제를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경남의 미래가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음정필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김성수 교수님하고 이행규 센터장님, 우리 경남 지역 조선 산업을 위해서 또 다양한 재원 제안들을 해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조선 산업에 가면은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친환경 선박이죠. 친환경 선박. 그리고 이제 스마트 선박이죠. 스마트 선박. 그 세 번째가 야드의 이제 스마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조선 산업에서 현재 조선 산업을 대표하는 세 가지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산업의 중심지인 경남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조선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제안들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한 뭐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의 조언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무탄소와 저탄소 이제 친환경 부분입니다. 스마트 쪽은 오늘 아무래도 논의 자체가 이제 친환경 선박 쪽으로 하다 보니까 수소하고 이제 전기 요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금 더 무탄소 이제 우리가 무탄소 저탄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저탄소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자료에는 빠져가 있는데 경남이 LNG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이 투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 고성에 이미 LNG 벙커링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약 한 800억 정도가 지금 투입되어서 지금 현재 그 LNG 벙커링 관련 테스트 베드 그리고 육상 테스트 베드뿐 아니라 해상에 실제로 LNG 벙커링을 하는 그 트랙 레코드를 확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걸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갖춰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미 2018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추진 관련해서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제 물론 아까 제안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시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연안 중심의 이제 수소 선박 개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약 20톤급 정도의 수소 연료진지 그리고 전기 배터리 하이브리드 선박을 지금 현재 다 준비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내년 연말쯤에는 이제 시운전을 하게끔 저희들이 이제 좀 하는 걸로 했고요. 용도는 이제 청항선입니다. 청항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저희들 우리 경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고가 나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공선을 타겟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제 두 가지 선종, 전기 추진 선박하고 그리고 한 가지 LNG 추진 선박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관공선을 타겟으로 한 두 척 정도를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설계 용역이 이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공선 두 축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회사기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교수님이나 우리 이행구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지역에 있는 빅2도 포함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수소 선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수소 연료전지 하는 업체도 또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저항선에 대해서 한 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대화하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예인선을 하나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한 개 하작하는 걸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 추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재 뭐 우리 STX 엔진이나 업체들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논의 중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국내 우리 지역 내에서도 나름대로 회복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대중수 연계 협력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선박인데 기술이 이제 개발 완료돼 실전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STS 엔진에서 지금 신개념 K 드라이브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추진 관련해서는 대우나 효성 CNA 전기에서 공동 개발한 샤프트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수소 관련해서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이제 LNG 벙커링 관련해서 이제 모든 걸 지금 현재 그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수소 벙커링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같이 해서 지금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어려움은 있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수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소 선박을 한 개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충전할 것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 자체가 아주 수소 연료전지 플러스 배터리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제 디젤 발전능력이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제 경남도 차원에서 지난 5월달에 조선산업 활력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수소하고 그리고 전기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행구 센터장님도 계시지만은 저번에 그 기획을 했던 연안 선박 그 실증 사업 같은 것도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수소 관련해서는 각종 기자재 테스트 베드를 포함해서 수소 선박 개발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보면서 이제 그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경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경남이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이제 그 부산이나 울산에 좀 뒤처진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이게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하는 걸 조금 소홀히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왔고, 아까 우리 전기연구원의 센터장님도 말씀했듯이 전기연구원하고의 어떤 협력 부분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기업체뿐 아니라 다양한 우리 기관들도 참여를 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조선산업이라는 게 빅사이클을 항상 가지고 오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침체가 오면 깊은 침체, 지역경제 타격이죠. 직격탄을 가져오는 산업. 그리고 그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이 모든 이 산업보다도 더 그러니까 하랑인 이런 빅사이클을 가지고 오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항상 좀 이 불경기나 경기가 안 좋을 경기 침체를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준비 과정들을 센터장님이 우리 TP를 중심으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김용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은행 경남본부 김용환 기획조사 팀장입니다. 저는 그 지역 경제와 금융 측면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과 뭐 현재 트렌드, 선박의 트렌드 그에 대한 준비 이런 거에 관련해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당히 심도 깊은 내용을 요약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소 및 전기 추진 선박 이게 모두 에너지 효율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CO2 배출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되는데 이렇게 된 배경도 조금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 구조도 사실은 이와 같이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트렌드가 점점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왜 이렇게 환경 친환경이 좀 화두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배경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계 각국이 매년 COP라는 모임을 통해서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COP가 이제 Conference of Parties의 약자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달 초순에 11월 초순에 영국 글래스코에서 COP 26년 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2019년은 팬데믹으로 작년에 2020년에는 개최가 되지 않았고 올해는 개최가 됐는데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환경 관련해서 1997년 교토 의정서 그리고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게 바로 COP 통해서 결정된 것들입니다. 이 협의체에는 세계 197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대체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넷 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구의 온도가 20세기 초반의 산업화 이후 섭씨 1.5도씨 이내로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논의한 수소 선박이나 전기 선박도 이러한 큰 프레임 하에서 각 산업이 저탄소 배출을 위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문에서 적용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R&D나 또는 실제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 부문에서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업이 환경 친화 부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녹색 채권도 그의 일환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투자에 대해서 세금 우대 정책하는 것도 환경 친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예로 볼 수 있고요. 뭐 저희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 자금 차용할 때 녹색 채권을 담보물로 인정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색 채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시적인 틀에서는 사실은 이런 친환경 선박, 뭐 수소, 전기 추진 그리고 2부에서 말씀드린 전기차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친환경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큰 틀 하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게 글로벌 트렌드고 최근에 국제 컨퍼런스 같은 걸 보면은 이런 ESG가 화두가 되는 게 결국은 세계가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산업의 조정도 그 틀 하에서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경남 지역까지 그런 거를 지금 뭔가 크게 생각하고 뭔가 그 미래를 준비하는 느낌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경남에서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산업들이 이런 R&D나 구조조정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 쪽이 국내의 대표 조선사들도 있고 가장 큰 어떤 비중을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글로벌 어떤 조선 경기가 좀 침체됐다가 작년에 이제 수주를 많이 하면서 살아나고 있는데 조선사들이 이제 내년 이후에는 생산도 괜찮아지면서 좀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과감히 이 오늘 말씀 주신 이런 미래 선박의 투자를 통해서 저희 경남 경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뭐 수소 선박이나 전기 추진 선박 뭐 이건 뭐 저희들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뭐 앞으로 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ESG라든지 뭐 RE100이라든지 뭐 EP100 뭐 등등 뭐 그런 다양한 이 기업들이 요구받는 이 환경성, 환경 친화적인 다양한 어떤 이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의 모멘텀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뭐 수소 선박 또 그리고 이 전기 추진 선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의 도움 없이는 사실 발전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 관련돼서 우리 김용환 이 팀장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그 발제해 주시고 또 혹시 그 발제하시면서 좀 뭐 놓쳤다는 게 있거나 보완할 부분들 있으면 의견 좀 주십시오. 이행구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패널 토론이 이렇게 진행될 줄 알았으면 제가 결론을 좀 짧게 말씀드리고 한 5분 정도 세이브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발표 결론부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경남이 그 수송 관련된 산업군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드리면서 제가 보는 동향에서 지금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된 부품 제조 업체들이 이제 이 친환경 선박을 새로운 시장 혹은 사업 영역으로 보고 선박용 이제 추진 시스템 개발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특정 업체명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들어와서 참여 기업으로 실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또 대규모 자동차 업체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전기 추진 선박 분야를 꼽고 가겠다고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조금 중견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가면서 제가 울산, 부산, 목포 다른 지자체들은 너무 열심히 있다라고 하지만 경남은 또 경남 나름 기존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공이 있기 때문에 절대 뒤처졌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 경남에 또 많은 또 설계 업체들이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한 설계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 연락이 오면 답답한 게 그겁니다. 장비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국산화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어떤 장비를 사용한 설계가 불가능한 게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부산 신항에서 만드는 배, 울산에서 만드는 배, 사실 뜯어보면 그 스틸 용접한 것 빼고는 전부 ABB, 지멘스, 네노라는 메이저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 만든 부품 갖다가 조립만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고 최초 타이틀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듣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경남이 중심이 돼서 뭔가 그 지자체 혹은 경남 테크노파크 또 뭐 여기 금융권에서 오신 분들 모두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충분히 가깝게는 타 지자체 혹은 멀리 봐서는 수년 내에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래 그 사업을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로컬 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제가 아까 결론부에서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심한 경우에요. 최근에 몇 주 전에는 목포에서 아예 땅 주고
남항에 땅 주고 저희가 근무할 건물까지 올려줄 테니까 오라는 프로포즈까지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미 여 LBTS라는 큰 설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산업이라는 기득권을 갖고 움켜쥐고 있는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항상 전라도나 울산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미래 친환경 선박 산업에서 경남이 다시 한번 그 주도권을 계속 잃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다른 지자체들도 이 미래 모빌리티 이게 미래 전략 산업으로 다 선정을 하고 발전 육성시키려고 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쟁을 해야 우리 경남이 가지는 경쟁이 뭔가. 그래서 오늘 이 미래 모빌리티 또 미래 이 선박 이 관련돼서 우리 장점은 뭐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걸 찾아서 더 이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미래 모빌리티 관련돼서 수소 선박이나 전기 추진 관련돼서 이 제안된 각종 정책들이 조금 더 정책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 이 우리 경남이 좀 발전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세션 이 토론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10분 정도 저 휴식을 좀 가지고 그 제2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